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서울시 군도협회 전무 임성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영상 잘 보셨나요? 네. 그 아까 손흥민 선수 골 넣고 하는데 그 골 장면만 보시고 뭐 그 뒤에 라인이나 스코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보셨죠? 네. 우리 지금 이거는 마지막 동영상은 저희 군도 가장 최근에 대통령이 대회 때 단체전 결승하던 모습입니다. 저희도 이제 이렇게 중계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거는 제가 전문 강사로 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사대에서 같이 할래는 사오고 여러분들처럼 시간대에서 같이 심판을 보는 같은 심판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제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군도 전사마에 관계된 강의는 지금 현재까지 군도 심판단수 때 지도자단수 때에 전혀 없었던 거고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강좌입니다. 이제 막 군도가 시작을 한 거예요. 한 걸음을 뜨기 시작한 거죠. 아까 축구나 배구, 야구 이런 종목들은 이미 예전부터 많은 전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화면 중계도 많이 좋아졌고 해왔는데 군도는 아직 우리 전통 종목이다 보니까 전산 쪽에 별로 관심도 없고 발전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굳이 우리 전통 종목인데 꼭 전산을 해야 하느냐. 사실 전산 안 하고도 잘 해왔었잖아요. 그죠? 정에서 대회, 전국대회 다 하시고 열심히 정에 봉사하시면서 대회 잘 이뤘는데 꼭 뭐 이렇게까지 굳이 전산을 해서 전통 종목인데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틀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뭐 전문 프로그래머거나 전문 개발자, 뭐 기획자, 현재로 봐서는 그런 웹 개발자, 웹 디자이너 이런 건 아닙니다. 예전에 그쪽에 일을 좀 하고 퇴임을 하고서 서울시 군도협회 전무이사로 왔는데 전국체전을 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전국체전하면 내지는 지역에 도민체를 했으면 자기 시도 선수들 뒤에 앉아서 다 기록하시잖아요. 기억하세요? 네. 저도 처음 전무로 와서 가장 처음 한 일이 도령체전 뒤에 앉아가지고 관중, 안 관중 이거 체크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다가 축제날 경기가 끝나고 저희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각 시도별로 엔트리 5명씩 성적을 뽑아서 저녁에 좀 알려달라.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 종이 17장 들고서 엔트리가 뭔지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다 일일이 뽑았어요. 선다시수 따지고 누가 엔트리에 들어가고 아시죠? 나중에 비교도 싸고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좀 많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전통 종목이긴 하지만 좀 편하고 통계 뽑기 좋고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 시작이 된 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중간에 저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었죠. 왜냐면 제가 답답하니까.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문 용어가 나올 수도 있고 가능한 쉽게 설명하자고 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 개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서 시도를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강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가능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나중에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뒤쪽에 가서 서로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걸 해보고 싶어.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주시면 여기 관계자들 계시니까 프로그램에 반영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국대회 가면 뭐가 제일 궁금해요? 우리 궁금한 걸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자, 전국대회 갔어요. 우리 아침에 접수하고 내가 몇 대인지 받았어요. 근데 지금 도대체 몇 대가 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막 전화를 걸어요. 심판부 건데 전화가 와. 지금 몇 대 쏘고 있니? 우리가 정말 궁금했던 건 내가 언제 쏠 수 있을지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얘가 정말 궁금했어요. 이 작대 지금 몇 대가 쏘는지, 장비 조사를 몇 대까지 했는지. 네. 그리고 또 뭐가 궁금해요? 예? 네, 그렇죠. 또 뭐가 궁금하실까요? 시수 맞아요. 나 13개 했는데 이거 집에 가야 할지, 이거 뭐 사인해놓고 가야 할지, 갔다가 와야 할지, 오늘 쌌는데 내일 와야 돼? 많이들 궁금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거를 해설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취지인 거죠. 지금 쌌는데 벌써 15중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재미없게 그냥 재미없게는 아니죠. 활쏘고 장려상 노리고 집에 갈 수도 있는데 13중, 14중 나왔을 때 그럴 때에 궁금함을 해설해보자 하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 전산화 하기 전에, 지금은 다 전산화해서 대회 신청하잖아요. 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시죠? 팩스로 보내고 있죠. 일단 우편물 기다려야죠. 우편물 기다립니다. 또 우편물 보면 요강이 막 있어요. 무슨 대회? 언제부터 하고, 그리고 맨 뒷장이 항상 따라와요. 뭐가 따라오냐면 대회 신청서가 붙어서 와요. 그죠? 그 대회 신청서 정의 글씨에 걸어놓고 나 이거 신청해 막 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두님 직임 받죠? 직임 받고 그리고 뭐 하죠? 팩스 보내요. 네, 팩스 보냅니다. 그럼 여기 끝나나요? 확인해요. 그쵸. 이제 전화 걸어서 확인해야 돼요. 팩스 보냈는데 제대로 들어왔어? 이렇게 항상 물어줬어요. 맞죠? 그러면 각청의 담당자, 이 전화 받는 담당자가 한 명씩 있어요. 전국대회 해봐서 아실 거예요. 일주일 아니면 길게 열흘, 심하게 2주 동안 회사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죠? 계속 전화 받고. 근데 팩스 잘 들어왔으면 괜찮아. 안 들어왔다고 부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또다시 팩스 또 넣잖아요. 근데 꼭 끊을 때 팩스 통화 중이 정말 많이 걸렸어요.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보자 라고 한 게 지금 대공의 대회 신청 프로그램인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해질까? 이제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작대기가 있어요. 작대기를 어떻게 하면은 지금 몇 대가 쏘는지 어떻게 하면은 쉽게 알 수 있을까? 저기 하늘 위에 레드블루를 띄우는 거죠. 풍선, 빨간 풍선, 노란색, 파란색, 하얀색을 띄워서 1번은 몇 대, 2번 몇 대, 3번 몇 대, 4번 몇 대 쏘는 걸,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대회한 데가 어디였죠? 수원이었나? 고창이었나?
이 고창 거기 하늘 위에 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고창 전체적으로 지금 몇 대가 쏘고 있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여기를 잘 보세요. 이 구름 위에다가 지금 몇 대가 쏘는지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대회장에 전화 걸어서 지금 몇 대 쏘니? 물어보지 않아도 되고, 네. 괜찮죠? 물론 두순 살찔 때마다 잽싸게 내려가지고 다시 또 쓰고 다시 올려야 되는 불편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시수 기록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다가 크게 기록해서 레드블룸 양쪽에다가 현수막 달고 지금 몇 층까지 나왔네요 라고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시스템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예전에 우편물로 갔던 대궁의 전국 대회장에 그 전국대 발신해준 우편물로 갔던 걸 지금은 대궁 그 대회 신청 사이트에서 이렇게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옛날에 지나간 모든 대회들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마다 예전에 대회 참가철 이렇게 철해놓고 계셨죠. 네, 요강 철해놓고 있고 1년마다 이만큼씩 두껍게 안에 70개씩 막 오니까 거기 참가하신 분들 이름 누구는 신청이 됐네 안 됐네 하면서 다 보관을 해야 돼. 그 보관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예. 이 대회 참가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먼저 리스트를 보게 돼요. 어느 대회 갈 건지. 여러분들 개인의 아이디 패스워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 못하면 나와 같은 사후 같이 등록된 정의 사후가 대신 나를 신청해 줄 수도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 예전에 게시판에다가 자기 이름 쓰고 야, 내 이름도 써줘. 나도 같이 가자. 이름 써주고 하던 그 행동이 그대로 이쪽에 옮겨와 있는 거예요. 단지 키보드와 마우스로 신청할 뿐인 거죠. 근데 이것의 가장 어려운 점은 아이디 패스워드예요. 어저께도 누군가가 잠시 질문을 하셨는데 정말 어려운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본인 인증이에요. 그러니까 투표 프로그램. 이런 게 굉장히 힘든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이디 패스워드 가장 낮은 수준의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아이디 패스워드입니다. 근데 요즘 아이디 패스워드 도형이 많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심한 곳은 3개월에 한 번씩 패스워드 바꾸라고 나와요. 그때 패스워드 뭐 특수 문자 써야 되고, 숫자 포함해야 되고, 이런 건 기본인 거죠. 여기도 그게 있습니다. 근데 5번 패스워드 입력 잘못해서 막히신 분 계시죠? 그죠? 그게 가장 힘들 거예요, 아마. 그때 관리자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아이디 좀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짜증내지 마시고 옛날처럼 우편물 기다렸다가 막 쓰고 도장 사부님 찾아가서 직인 찍어주세요 할 필요가 없이 관리자 찾아서 제 아이디 막혔으니까 풀어주세요라고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들 같이 가고 싶은 사람들 얘기 듣고 같이 신청해주면 돼요. 그리고 신청 마감 기간 되기 전에 나 가고 싶지 않아. 그럼 여기서 빼면 돼요. 옛날에는 안 가려면 텍스 보내고 사유서 쓰고 했었죠. 네, 지금은 그거 안 써도 되잖아요. 경기 당일날 참가 안 하게 될 경우만 사유서 보내면 되는 거죠. 네, 그만큼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인 받고 신청 승인, 이게 지금 사도님 도장이에요. 요즘 비대면 세대인데, 시대인데 굳이 가서 사도님 얼굴 보고 도장 찍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도님, 물론 사도님 다 안 하시겠죠? 정의에 사범님이나 총무이사님이나 경기이사님께서 승인해 주실 거예요. 그럼 신청 프로세스는 끝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조금씩 대한공대협회의 시스템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공동협회에서 대한체육회에 의뢰를 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이에요. 맞죠? 네. 근데 이거는 다른 곳에서 중간에 개입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짤래? 해도 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개개인들의 선수 등록 번호, 그 선수 등록 시스템 안에는 여러분 개개인의 개인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 정보를 개인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에서 그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 의뢰를 해서 대한체육회에 승인받은 업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러분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프로그램 좀 변했죠, 그죠? 네. 그 변한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고 싶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변경시켜보자, 발전시켜보자 하면서 대한체육회에 의뢰를 해서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시스템 사용할 때 어디나 다 힘들어요. 회사에서 다니실 때도 다 힘들으셨잖아요. ERP 도입하고 재고관리, 막 자산관리 이런 거 할 때 다 힘드셨잖아요. 심지어 가계부 쓸 때도 프로그램 시작하면 힘드셨듯이 신청 프로그램들도 여러분들 처음에 좀 힘들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편해질 겁니다. 자, 이제 신청을 했으면 대회가 진행이 되는 거죠. 아까 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대회장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장비검사 10대까지 했다. 11대는 다음에 장비검사 할 거니까 대기하고 계세요. 이런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어디에 올라가느냐? 네, 영상으로서 15시 15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정보가 애들 발론을 타고 공중에 있는 거예요. 구름이 클라우드 서버에 들어가 있어요. 이 기록은 일반에서 10대가 쏜다. 11대는 일반기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미죠. 2관 8대 쏘니까 2관 12대 준비하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입력은 4대에 계신 심판분들이 다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 궁금했었던 그 시간대에 지금 작대 표시기를 유튜브로 생중계를 해도 돼요. 그죠? 그 앞에다 카메라 달아서 지금 몇 대가 쏘네, 지금 몇 대가 쏘네 다 알아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좀 더 간결하고 쉬운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핸드폰 속에 기록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아래쪽에 지금 현재 아까 궁금하셨던 누가 몇 층까지 했는지 기록을 함께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료가 구름에 하나씩 쓰여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그 구름에서 자료를 끄집어내와서 활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에 게시하고 있는 실시간 시수표. 예, 시수표로 지금이 노년부, 실업부, 여자부, 남자부 몇 층까지 나왔네? 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토너먼트표까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경기장에서 입력을 해주면 여러분들 공방에 누워서 보시고 집에서 보시고 정에서 우리 선수들 출전했는데 어떻게 됐지? 확인하시고 해외여행 가셔서 심지어 해외에 계신 자신의 자녀분들이 우리 어머니 이번에 출전하셨네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건 가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인데 얘가 실제 어떻게 움직여지느냐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대회 진행 정보는 지금 장비검사가 몇 대까지 했는지 잠깐만요. 지금 제 말 어렵나요? 아니죠? 괜찮죠? 네. 장비검사가 몇 대까지 했는지 진행은 몇 대가 작대가 진행을 하고 있는지 기록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토너먼트 기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데이터고 자료예요. 이 자료를 경기장에서 누군가는 수고롭게 입력을 해주는 거죠. 그게 심판이 되실 수도 있고 경기를 진행하시는 경기 이사님일 수도 있어요. 마우스와 키보드로 입력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좋은 인터페이스가 나와서 굳이 마우스 키보드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쉽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입력해 주신 이 정보는
클라우드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핸드폰으로 내려받아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자료들, 왼쪽에 있는 이 자료들은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는 곳에 자료가 차곡차곡 쌓여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약간 구름 위에 있는 그 풍선 속에 자료를 차곡차곡 우리가 약속한 정형화된 형태대로 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 합니다. DB 서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저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웹 서버라는 곳에 프로그램화 되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 쉽기 위해서 웹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실제는 이것을 타고 다니는 여러 가지 통신 규약이라든가 프로토콜이라든가 이런 아주 많은 다른 얘기들도 있습니다. 웹 서버가 아니라 여러분들 앱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서버. 앱이 어플리케이션의 약자입니다. 예, 앱 서버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두 서버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웹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차곡차곡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몇 개 썼니? 라고 여러분이 웹서버에다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폰에 화면 어딘가를 터치를 하죠. 예를 들어서 나 지금 작년도 자료를 알고 싶어. 그래서 작년이라고 쓰여져 있는 버튼을 터치를 하게 되면 웹서버에다가 여러분들은 서비스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작년도 데이터를 좀 내려다 줘, 보여줘. 그러면 웹서버가 데이터 서버에 기록된 데이터 서버의 자료를 받아다가 웹서버 화면에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투영해서 보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개념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아우 진짜 대단하시다. 저희도 개념 이해하기 진짜 오래 걸렸는데. 원래 제가 웹 개발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프로그램 기획을 했었어요. 저는 프로그램을 누구한테 짜라라고 얘기를 주문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렇게 짜죠? 이렇게 개발합시다. 누구는 이렇게 테스트를 해주세요. 이런 걸 하다가 퇴직을 했었어요. 그래서 웹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웹에 대한 개념이. 웹이랑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랑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저 웹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금방 이해하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경기장 정보라는 저기 PC가 한 대 있어요. 저기에서 누군가가 지금 현재 정보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분들께서 아까 그 작대 표식이 있었잖아요. 그 작대 표시기로 계속 작대를 바꿔주기도 하고 하는 게 저 경기장 정보 PC가 하는 역할인 거죠. 저기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됩니다. 저기 있는 저 PC는 그냥 깡통인 거예요. 그냥 자료를 입력만 하는 뿐인 거죠.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자료를 보여줘 라고 요청을 하면 그때 웹서버가 서비스를 돌고 있다가 서비스를 하는 계속 대기 웨이터처럼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요청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뭔가를 보여줘? 하면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꺼내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토너먼트표를 보여줘. 그러면 얘가 토너먼트를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상에 토너먼트가 다 그려지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면 득득득득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그런 건 웹서버가 그림을 그리고 데이터를 주는 동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핸드폰 속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자료를 내려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더 가볼게요. 예, 지금 대한항공협회나 가끔씩 그 전국대회에서 쓰고 있는 대회 운영 시스템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아까 보셨던 경기 진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장 내에도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록을 잠시나마 기록을 하고 있어야 하니까. 그리고 DB에 기록을 하면 경기장 내에 있는 게시하기 위한 PC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DB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들어왔니? 새로운 자료가 들어왔니? 얘가 계속 물어요. 여러분 전국대회 하시면 경기사님 누구한테 시키잖아요. CC 기록 나오면 그거 들고 가서 게시판에 쓰라고. 그럼 계속 기다리고 계시죠. 한 분이. 그래서 CC 나왔어 하면은 13중 누구, 14중 누구, 선택시수 따져서 게시판에 가서 막 쓰죠. 그 역할을 이 PC가 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면서? CG를 기다리고, 기록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록지가 들어오면 자기가 기록을 해서 게시판에다가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가 하는 일은, 시스템이 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은 사람의 일을 그대로 흉내내게 하게끔 어떻게 움직이게 할까, 그 고민인 거죠. 전광판에 표시가 되고, 여러분들 집에서 공방에 누워서도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PC 한 대가 계속 돌면서 또 얘를 쳐다보고 있어요. 새로운 기록이 들어왔니? 기록이 들어왔니? 들어왔어? 그러면은 중계형 PC가 돌면서 인터넷을 경유해서 아까 보신 그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 누가 무슨 정에 누가 14중을 했다더라. 544인데 그게 저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저기에서는 또 다른 웹서버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을? 여러분의 요청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료를 제공해달라 하면 제공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누워서 집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에 영상 정보가 되어집니다.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볼러놓은 거 보셨잖아요. 그건 영상만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지. 아까 우리 그 활쏘기 대통령기 단체전 할 때 최근에 돌아가신 홍명국님 활쏘는 모습만 여러분들 눈에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배경으로 왼쪽에 시도별 기록, 개인전 기록, 그 다음에 선수 소개, 저쪽 상단에 단체전 기록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건 이제 이 영상 시스템과 대회 운영 시스템을 합쳐놓은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경기장을 기록하는 카메라들이 있고 경기장의 소리를 모으는 마이크가 있어요. 이 카메라와 마이크의 소리는 방송 스위치 쪽으로 들어갑니다. PC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랑 똑같은 역할을 해요. 대신 얘는 영상과 소리를 모으고 있는 거죠. 영상과 소리를 모으고 아까 보셨던 좌측의 기록들, 선수 소개들 같은 경우는 저기 대회 운영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자료를 끄집어내서 화면상에 이 자리, 저 자리, 저 자리에다가 편집해서 붙여넣는 거예요. 그리고 걔를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송출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하는 일은 여기까지고요. 이 뒷단의 처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유튜브의 세계는 우리는 모르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데, 예, 굉장한 세계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공도협회에 전산화가 와 있는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근데 이보다 더 갈 수도 있고 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스템이 더 가고 더 못 가고는 활쏘는 사우들의 판단보다 심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 여기까지 오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이상하지만 거부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더 진행을 해야 할지 덜 진행을 해야 할지는 우리 심판들에게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도 그렇고요. 아까 대구 보셨잖아요. 우리가 영상으로 보고 슬로 비디오로 봐도 분명히 오심인데 인정 안 하고 지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심판들은 심판 자리에 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길이니까, 자기가 판단한 거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이, 이 심판의 자질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심판분들이 판단을 내리기 위한 보조기구로 사용이 되어지기를 바랄 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여기 보셨다시피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와 있는 가장 최신 버전의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공도 시스템입니다. 영상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2대가 있어요. 이 카메라는 사관 끝자리에서 줌으로 당긴 거고요. 저쪽 관역은 4대에서 관역을 줌으로 당긴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화살이 맞는 게 다 보여요. 맞고 튀는 것도 보이고, 코 박는 것도 보이고, 심지어 하단에 각기문 맞고 튀어나오는 것도 보이고. 근데 이렇게까지 중계를 할 수는 없어요. 사실 몇 번 해봤어요. 수도 없는 전화가 들어옵니다. 나 맞았는데 왜 안 맞았다고 했어. 그래서 가능한 저렇게 상세한 화면들을 지금 현재 못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저는 뭐 기술이 별로 없지만 지금 이 시대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얘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것도 투자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까 누군가 VAR이라고 얘기하셨어요. VAR 쉬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축구가 VAR 하는데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아요. 뭐 기록하는 거 그냥 보여주면 되지, 좀 점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타일에 기록하고 있는 걸 중간에 되돌려서 볼 수는 없어요. 그 기록을 끊고 파일의 뒤위치로 가서 다시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쪽에는 계속 녹화를 하고 있고 녹화하는 중간에 얘네를 다시 본다는 기술이 쉬운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유튜브는 그걸 하고 있지만. 근데 그 더 나은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들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렇고요. 자, 우리 간단한 기능들을 한번 시연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대회장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기능들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잡대 표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한번 꺼내보시면 지금부터 핸드폰 마음껏 보셔도 돼요. 예, 다른 거 보셔도 되고. 자, 이 화면에서 도구 및 정보로 가셔가지고 15중 메인 화면에서 도구 및 정보로 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단순 잡대기라 한번 눌러보시면 이 비슷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화살표 좌우로 한번 눌러보세요. 네, 정에서 자전거를 할 때나 심지어 전국대회 할 때도 탁상카드에 숫자 써서 넘기는 경우들도 있죠. 네,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주 대회하셨던 정들은 디지털 이렇게 돌리는 거, 버튼 누르고 이런 거 숫자가 나오는데 없는 정들이 있어요. 네? 하도 됩니다. 아이폰은 죄송합니다. 잠깐 돌아갈게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아이폰 사용이라고 보이죠? 아이폰 쓰신 분은 이게 안 보이겠지만 안드로이드 폰에서 얘를 한번 눌러주세요. 아이폰 가지신 분한테 얘를 보여주세요. 들어가 보면 아이폰에는 사파리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 사파리에서 URL을 풍경기.kr이라고 치시면 어디나 이와 똑같은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밑에 화살표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 이거 클릭하시면 홈 화면에 추가라고 있을 겁니다. 그거 추가하시면 안드로이드하고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어디 갔나? 아, 여기였구나. 네. 정에서 대회하실 때나 얘 놓고 그냥 핸드폰 없을 때 자기 핸드폰 놓고 이거 틀어놓으시면 돼요. 근데 얘가 문제가 뭐냐, 보통 핸드폰들 배터리가 빨리 빠진다고 켜놓으면은 뭐 30초나 1분 정도 지나면 핸드폰이 꺼지잖아요. 설정에 가시면 30분 후에 꺼지기, 뭐 20분 후에 꺼지기 이런 거 설정하실 수 있어요. 뭐 한순 15분, 길게서는 15분이니까 20분 설정해 놓으시고 정해서 못 쓰는 핸드폰 수거에다가 놓고 쓰시면 돼요. 그 옆에 뒤로 가기 요거 화살표 거꾸로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다시 메뉴가 되돌아가는데 여기에 고급 작대기라고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실래요? 네, 요런 모양새의 고급 작대기가 있습니다. 대국내에 오시면은 이 작대 많이 보셨죠? 네, 지금 위에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1번 지금 1대 쓰고 있으니까 2대 준비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인터넷으로 써주지 않습니다. 그냥 정내에서 로컬에서 정안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화살표를 위로 누르면 이자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음 3대 준비해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1을 누르면 클리어, 다시 리셋이 되고 내리기 하면 위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당히 잘 조합하시면 정내에서 뭐 도대회를 하거나 시대회를 하실 때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뽑기를 안 갖고 왔는데 자리 뽑기 하시잖아요. 그죠? 대롱 이런 거 넣어가지고 자기 1번부터 7번까지 자리 뽑기 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면 자리 배정이라고 있어요. 자리 배정 눌러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 7이라고 돼 있죠. 근데 7명 7번까지 자리 배치하라고 해요. 터치 한번 눌러보세요. 4번. 그러니까 통 들고 다니지 마시고 갑자기 통이 없다. 그러면 막 화장실에서 젓가락, 뭐 사이펜 이런 거에서 쓰잖아요. 그럴 거 없이 핸드폰 들고 가자. 터치 이렇게 해서 자리 배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비교 쏠 때 8명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10명이 사는 경우도 있죠. 이 화살표 눌러서 10명이 터치를 하자. 7번, 9번 이렇게 해서 자리 배정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한 기능들이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단체전.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심판하실 거잖아요. 심판하면 토너먼트 할 때 두 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CG 2장 놓고 관지역 옆에 가로줄을 긋고 관지역 세로줄 긋고 가로전자 써나가죠. 네, 초선을 마친 현재 선수가 3주, 후사 4주, 21번, 80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게 함수는 첫 시는 괜찮은데 두 시 넘어가면 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죠? 계산을 해야 되고 시부족이 언제 나올지 막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요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관중 한번 눌러보세요. 선사 1번 죄송합니다.
관중, 여러 관중 표시해주고 1번 일중 있어요. 일시 일중 있어요 라고 표시가 나옵니다. 그냥 그래서 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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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관중, 관중, X 누르시면 돼요. 잘못 눌렀다. 취소 누르시면 돼요. 그럼 다시 거꾸로 갑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 밑에 보시면 학계 이중했다. 최대 여기는 23주까지 할 수 있어 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심판대를 위해서. 그래서 관중 X, 관중 X, 관중 X 이렇게 하시면 이쪽 왼쪽은 선사가 7중이고 최대수는 23중까지 쏠 수 있어요. 후사는 2중이고 최대 뒤로 다 맞추면 19중이야. 이게 이제 눈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쭉 진행하다가 19쪽이 딱 되는 순간 밑에 19쪽이라고 글씨가 딱 올라와요. 그러면 심판 보실 때 미리 막 계산하시고 다 빼기 골치 아프게 하시지 마시고 이거 쓰셔도 됩니다. 근데 얘가 보기엔 어렵다 하시는 분은 단순 단체전 보셔도 돼요. 단순 단체전에서 그냥 관중, 관중 이거만 눌러가면 선사, 후사 넘어갑니다. 물론 얘도 선사 합계, 후사 합계 기록이 되시면서 15조 문제 되면 15조 글자가 딱 나옵니다. 이거 보고 그냥 관중 X, 관중 X 눌러주셔도 돼요. 이런 기능들 도움이 되겠죠? 네, 필요하시면 쓰세요. 그냥 무료로 다 제공되는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심판 강습해 오셨잖아요. 근데 내일 시험을 보실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시험이 갑자기 분들이 처럼처럼이시죠.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지금 너희들이 책장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책장에 들어있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건 어디에 있냐면 한국의 궁도체관에 들어있습니다. 한국의 궁도체 엄청 두껍죠? 안 갖고 오셨죠? 갖고 오셨어요? 네, 갖고 오신 분. 가산점 없습니다. 네, 그 책 보셔도 되고, 근데 그 책이 없다 라고 하면 분명 보면 여기 조선의 궁술이라고 있습니다. 네, 조선의 궁술 안에 들어가 보시면 조선의 궁술이 한글로 번역해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얘가 한국의 궁도하고 어찌 좀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있죠? 쌀이화살과 돌촉, 조선의 활과 화살, 활쏘기의 장료, 활쏘기의 방법. 우리 지금 주로 보는 게 이 활을 쏘는 법. 이거 딱 하나만 봐요. 다른 거 안 봐요. 조선의 궁술에서 활쏘기는 딱 이게 보통 한 짝도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관심 두지 마시고 다른 곳에 가면 옛날에는 활을 이렇게 쐈구나, 활쏘기 풍속도 있고 편사는 어떻게 했구나, 편사의 규칙, 편사의 종류, 편사의 진행 절차 막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 안에 편사의 종류 한번 보세요. 보시면 편사의 종류가 상당히 많죠. 저기 화학적 장윤석 심판님, 화학적에서는 장안편사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장안편사는 성안이 한 구역이 되고 모감원과 홍제원과 창의문박과 북한과 남북박과 외호계가 한 구역이 되고 양파도와 서강과 반포와 용산과 한관과 특성과 강원과 동서문박과 손가장이 한 구역이 되어서 이 세 구역이 서로 비교함을 장안 한사라고 하였으니 이는 한성을 대칭으로 장안이라 한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장안 편사가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네, 이 편사의 이 종류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활주에 쓰는 용어가 상당히 많아요. 그죠? 활에 관한 용어, 화살에 관한 용어, 뭐 신체에 관한 용어들 아주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 책 없으신 분들 이거 오늘 저녁에 술 너무 드시지 마시고 예?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 나오겠죠. 네, 이 정도라도 괜찮죠? 네, 책 없으신 분들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기대하는 이 Q&A와 토론 시간. 저희 지금 시간을 45분밖에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예전에 프로그램도 했었고 가장 시작하는 친구가 검사도 많이 해봤고 나중에 프로젝트 매니저도 하고 설계도 하고 그러다가 퇴직을 했는데 프로그램점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프로그램점에서 가장 어려운 점. 예? 영어요? 테스트요? 바이러스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예. 정말 중요한 거고요. 어려운 점은 아니에요.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툴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아이디어예요. 왜 수많은 벤처들이 나왔다가 사라지냐면 내가 필요한 걸 개발하기 때문이에요. 이 15cc 중 그래도 그나마 성공했는데 내가 필요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써주시니까 성공을 하고 있어요. 벤처가 죽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개발자이든 내가 설계를 하든 내가 컨설팅을 하든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든 설계자든 고객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해요. 고객의 니즈를 받기 위해서. 이런 거 해주세요. 고객이 말이 많을수록 고객이 진상일수록 프로그램을 좋게 나와요. 네, 그래서 고객하고 절대 밥 같이 안 먹고 네, 가능하면 고객하고 차도 같이 안 마시고 예전에 그렇게 살았었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 그래야지 우리 시스템이 발전하고 여러분들도 조금 더 편하게 할 정보 받고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대공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Q&A.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세요? 아니, 시험 나올 것도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해요. 시험 나올 게 예? 시험을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제가 책을 한 3시간, 4시간 보면 거의 지나오신 분들이거든요. 네. 딱 해놓고 이렇게 막 편사의 종류 뭐 이런 거 시작하면은 이분이 못 외웁니다. 외우신 분들 여기 안 와요. 그러니까 편사의 종류 주관식으로 나온다. 영어가 어떻게 했다 이거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네. 편사의 종류 나옵니다. 그리고 활쏘는 용어 나옵니다. 진짜? 네. 네, 활용하는 용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용하는 용어와 아까 같은 편사의 종류 나옵니다. 됐죠? 자, 이제 또 다른 이거 문제하고 상관없는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왼쪽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유심히 들어야 돼요. 여기도 질문이 있어요. 네. 여기서는 단조점만 있는데요. 이 도구에서 우리가 지금 심판 강습도 받으러 오고 또 자격을 취하러 왔는데 이걸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중에 승당
부분에서 만약에 2단도, 3단도, 4단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한 뭐 5순을 냈는데 시구적입니다 하고 할 때 굳이 여기서 적지 말고 이거를 하나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터치해서 1번은 4단, 2번 선수는 3단 해가지고 쭉 나갔을 때 시구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쉽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판 보시는 분들, 우리 시도지구에서 지금 보시는 분들은 1단이나 3단, 최근에 4단까지만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대공에 계신 심판분들은 9단까지, 4, 5, 6, 7, 8, 9단까지 보셔야,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터치를 하거나 해주면 저절로 시구적 기록이거나 몇 개가 남았네. 사실 하실 때 지금 실순에 들어가면 막 보시잖아요. 이 사람 2구멍 남았네. 전 2개 막 찍어두고 그러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데 프로그램은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되어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예요. 지금 1등 하면 CG 주잖아요. 그 기록, CG 기록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통, 우리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 전대적으로 이게 전통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CG는 반드시 있고, 기록지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기록지 보관해야 하면서 그 기록까지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대에 2명 올라가야 돼요. 그죠? 한 명은 기록하고, 한 명은 멘트하면서 찍고, 그죠? 지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시스템은 아직 도입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시도지구에서 초단, 1단, 2단, 3단 할 때 심판 2명 올리는 게 시도지구 예산상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못하는 시도가 많이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가리라고 보여져요. 굉장히 좋은 시도이고 심판하시는 분들 조금 덜 신경 쓰셔도 되고 주사는 안 넣어도 네. 이게 이름이 출력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인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고창 모양정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례상 같은 경우도 예전 같으면 장례상 받으러 왔어요. 나 시키고 있는데 왔는데 좀 기다리세요. 시집 가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기록을 하면 바로 태블릿으로 장례상들이 올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목표는 이런 얘기에서 목표는 김천대회 한번 해보자라고 내년 대회에 얘기가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좋고 못하면 아직 연락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휴대폰에 이거 보다 보면 그 전화하고 이름하고 선명하게 좀 나오게 할 수 있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키우시면 키워도 선명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폰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큰 폰 쓰시면 저 8인치 태블릿 있어요. 그게 훨씬 싸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저희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QR코드 찍어주세요 라고 하면 QR코드가 뭐야? 나 그런 거 몰라. 그러면 제가 넣어드릴 테니까 주세요. 한대 Z 폴드 플립 이런 거 끄집어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우리 쓰는 핸드폰 물론 그런 걸로 영화도 보시고 좋은 기능이지만 좀 크지만 8인치 태블릿에 유심 들어가는 거 1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전화도 됩니다. 좀 들고 다니기 부끄럽지만 잘 안 보이면 그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두 개. 그게 잘안 되는데. 요즘 유심 요금제 하나에 유심 2개 주는 데도 있어요. 그거 쓰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답변을 제대로. 질문 있으신 분? 또 질문 있으신 분? 우리 서서 한번 말씀하고 해주세요. 예, 금산 홍관장의 강지입니다. 요 앞전에 심판하시면서 그 부분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저희전 같은 경우는 자전대회를 9순을 내요. 그래서 요걸 활용한다면 개인전도 지금 단체전의 고급형을 보니까 개인전이 뭐 1번부터 보통 7번까지 있을 때 각각의 어떤 수수 9순, 5순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 프로그램도 한번 되게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거 가능은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문판만 쓰지 마시고 그 원래 대회 할 때 원래 대회 기록지 그 대회대로 보관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같이 하고 그런 충분히 개발을 의사도 있고 저보다 프로그램 잘 하시는 분 계시니까 프로그램 개발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또 자, 울산 공원정의 조영입니다. 자, 전산 시스템 만드시다가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보면은 대회 당일날 보면 CG를 작성해서 내가 35대다 예를 들어가. 그러면 울산에서 안 그러면 장거리에서 엄청나게 그거 가는데 한 2-3시간 걸립니다. 자, 예를 들면 골프를 칠 때 되면 내가 티업 시간이 있습니다. 1시에 티업이면 시간을 맞춰 가는데 여기 우리 대회를 딱 하면은 새벽부터 가서 기다려야 돼. 이 시간을 어떻게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전산 시스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하다가 제가 선을 넘는 질문은 아마 대공에서 막을 거예요. 그러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이해해 주시고 시간 작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경기도에서 시간 작대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회 참가 시스템이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회 참가 시스템에서 API를 제공해줘서 하나로 대주면 돼요. 내 생년월일과 내 이름을 넣으면 이 사람 선수 등록 된 사람이야 안 된 사람이야 트루 폴스만 넘겨주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회 참가 시스템에 개를 넣는 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대공의 입장을 대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스템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공 다 하고 싶어 해야 되죠. 힘들 거고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일단 한번 대회 마감을 해요. 리스트가 나오면 그 명단을 가지고 시간 잡게 할 수는 있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 받아서 4천만 원, 5천만 원 받아서 대회 하는데 개회식 때 쉽게 복잡해줘야 돼요. 그죠? 자, 그 문제는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 문제는 대회식 때 개회식이나 이런 거 한다. 그때는 그 사람들 많이 올 때 인센티브를 주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장려상이나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면 될까요? 그러면 어떤 특정 정에서 시작하실 때 우리 개회식 이번에 어디죠? 고창 합창대회 때 개회식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하면서 타올라고 들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뭐 가능하다. 뭐 좋은 얘기네요. 그렇게 다른 뭐 바르게 갈 수 없으면 약간 돌아서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또 예. 목소리 크신가요? 마이크 드릴까요? 저희 경기도에서요. 전에 태블릿 PC로 했었는데 승관을 볼 때는 수기로 작성을 해야 됐어요. 근데 그거를 컴퓨터에서 뽑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프로그램은 현재로서는 없어요. 뽑을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어요.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근데 이런 얘기 해드리면 안 될 수도 있지만 도장 이렇게 관중 찍고 X 찍고 잘못하면 자기 사인하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것까지 구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잘못 입력했을 때 이거 잘못 입력 누가 했고 누가 정정했고 인정하고 이런 것들이 확정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아직 개발이 안 돼가지고. 네, 아직 개발 안 돼 있고 그걸 한다 하더라도 CG는 필요해요. 기록지는. 그러니까 CG를 거기서 태블릿 PC에서 기록을 해서 그 부분을 어느 선수, 뭐 어디 무슨 선수 해가지고 기록을 태블릿 PC에서 그대로 뺄 수 있으면 심판들이 그냥 체크해가지고 이게 이제 사인하면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빼면은 CG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줄타기의 한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할 수는 있는데 해야 하느냐.
근데 지금 아니고 미래는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 그거 도입해서 좀 편안하게 해보자. 여기는 아직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니까 프로그램은 가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2명이 올라가잖아요. 18대 2명이 아, 네. 올라가는데 한 명은 접고 한 명은 그 태블릿을 찍는데 그냥 그 QR코드 찍는 것처럼 그 수시로 작성한 거 화면으로 찍으면 바로 인식이 되는 게 구현이 안 될까요? 가능은 하겠죠.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굳이 두 명 필요 없이. 아, 위에 카메라가 있어서 반중 찍으면 인식하게 네. 반응을 하죠. 아니 그냥 일반 이렇게 QR코드 찍듯이 핸드폰으로 찍으면 그 DB로 들어가서 전환이 되게끔. 아, 저기 우리 옛날에 시험 볼 때 OMR 카드 체크하듯이 체크하면 자동으로 스캐닝 되도록 반응을 하죠. 근데 제 기술력은 안 되지만 현재 기술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록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스캔해서 그 스캔한 이미지 그대로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그대로 DB에 기록이 되고 정말 괜찮은 방법이긴 해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없으신가요? 아, 네네. 소속 한번 말씀해주시죠. 네, 울산 공원의 강수자라고 합니다. 한 4, 5년 전에 이제 임성국 전무님이 처음 시스템을 들고 오셔가지고 태블릿 몇 대로 가지고 시작하셨을 때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정말 그 큰 열정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거 감사의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런 게 힘이 돼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진짜 해야 돼 말아야 돼. 아 진짜 뭐 한다고 쟤왜 저러나? 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근데 어떤 게 막았냐면 하다가 좀 시작하다가 안 할 경우 그때 쟤는 방석을 깔아줘도 못하네 이런 얘기 들릴까봐 꾸역꾸역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다 여러분들의 성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특별히 제 시간이 1시간 반 배정되어 있었는데 1시간 5분 만에 가장 눈 초롱초롱했던 거는 편사의 종류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네, 재밌지만 않았을 것 같은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 임성국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